예, 저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건설 현장에서 참 많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죽거나 또는 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재개발 건축 현장 해체 작업 중에 건물 벽체가 도로를 덮치면서 우리 광주 시민 9분을 돌아가시게 하고 그리고 8분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러한 산재 사고들, 이러한 사고들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작년부터 논의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조합원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작년 2020년도 하반기 때 우리 사회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들이 한참 있었습니다. 전체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전체 국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산업에서 가장 많이 죽고 다치는 많은 노동자들이 죽는 현장이 바로 건설 산업입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은 발주처, 그 다음에 시공사, 그 다음에 여러 하청업체, 그리고 건설 노동자 이렇게까지 다단계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과는 좀 다른 특수한 형태, 그리고 수주 산업이라는 형태, 이런 건설 산업에 맞는 법이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금 법안이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작년 9월 11일 날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건설안전특별법이 법안으로 올라갔는데 국회에 지금 한 8,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건설안전특별법이 공청회조차도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건설안전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의 중점 과제로서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1년에 직접 사고로 죽는 노동자들이 1년에 1000명, 그 절반으로 500명 이상을 줄이겠다라는 중점 과제를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전히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1년 한 해 동안 거의 한 800~9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떨어져 죽고 맞아서 죽고 깔려서 죽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또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458명이 직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2020년도 한 2년에 걸쳐서 우리 노측, 노동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들, 그리고 사측을 대변해서는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그리고 감리협회, 습협회 등 여러 협회들, 그리고 이제 정부로서는 건설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가, 그리고 전문가들로서는 여러 안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학계 인사분들이, 특히 이제 건설 안전 쪽에 학자분들,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안전혁신위원회라는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2019년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소위 가칭 건설안전특별법을 좀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2020년 4월 초에 건설안전혁신 방안을 1차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작년 4월 29일 우리 많이 아시는 이천 한익스프레스에서 산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38명의 노동자가 거의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를 통해서 다시금 바로 5월 초부터 해서 다시금 김현미 장관이 당시 합동 분향소를 다녀가면서 그때 건설안전 특별법을 빠르게 논의하고 진행하겠다라는 의견들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2020년 5월부터 이제 8월, 9월 초까지 해서 건설안전혁신위원회 2차 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그 속에서 2차 건설안전혁신 방안을 발표 그리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법안을 여러 노사정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9월 11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 김기용 의원과 총 13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9월 11일 날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가 됐는데 모든 법의 처음 제정할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가 6월 말이니까요. 거의 한 8개월,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공청회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설 업계의 이제 반대, 그리고 업계의 주장을 좀 옹호하는 그러한 또 이제 야당의 이제 강력 반대로 인해서 아직 공청회도 지금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법안이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한 8, 9개월 이상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법안 이름은 최종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제정이 됐는데 좀 애초의 법안보다 좀 많은 후퇴가 되게 제정이 되기는 됐습니다. 근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그리고 건설안전특별법의 일부 몇 개 조항이 조금 중복 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건설안전특별법에서도 일부 조금 수정해야 되는 법안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이후에 다시금 노사정 같이 건설안전특별법의 일부 조항들을 조금 수정하는 그러한 논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일부 수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 원안이 아닌 수정된 재발의안을 정부가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가 발의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 한 3월, 4월을 거치면서 정부의 또 같은 부처인 국토부와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원 부처인 고용노동부 두 부처 간에 자기 업무 영역에 대한 다툼이 좀 발생이 됩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고용노동부가 원래 자기 소관이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의 안전 문제도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일정의 좀 견제를 하고 법안에 대해서 조금 반대 입장 아니면 이견들을 계속 보이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양 부처가 핵심적으로 국토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양 부처가 좀 자기 업무 영역에 대한 좀 일종의 뭐 안 좋게 이야기하면 밥그릇 싸움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면서 실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1년에 직접 사고로 한 500명 정도가 죽어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부 부처가 좀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형태로 저희들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것을 늦출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들이 왜 지금 당장에 빨리금 논의되고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언론 사업들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나 정부 부처에 대한 항의 면담과 그리고 투쟁들 그리고 또 정부가 직접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이 부분들에 대해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그리고 시민분들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투쟁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일정 정도 조금 원안보다 조금 후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떻든지 재발의안이 지난 6월 16일 날 김교영 의원 애초 발의했던 김교영 의원과 또 36명 총 36명의 국회의원이 같이 공동 발의로 해서 6월 16일 날 재발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재발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를 빠르게 개최하는 것, 그 공청회 개최 시작으로부터 해서 이 법안이 관계 상임위 국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때까지 반드시 우리 연내에 그리고 7월 이내에 빠르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그다음 주택법, 그다음에 건축사법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현장 내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법 내용 조항들을 여러 가지 통합들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우리 전문가 그리고 노사의 의견들을 같이 반영해서 건설 산업 전반을 좀 아우르는 형태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단편적인 뭐 대책, 뭐 법안 이런 것이 아니라 건설 산업 전체를 통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법안을 좀 만들자라는 것이 이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공사의 이제 제일 처음에 공사를 이제 발주처가 있겠죠. 관급의 발주처가 있고 아니면 민간으로는 시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주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발주에서 그러면 설계를 할 겁니다. 어떤 공사를 어떤 건축 목적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계를 하는 단계. 그래서 공사가 발주가 되고 설계가 되는 단계에서부터 이 안전을 가장 중심으로 한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건설 현장은 건설 산업은 뭐 사실 뭐 선안전 후시공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선시공 후안전 선시공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 패러다임 자체를 이제 바꾸지 않으면 절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는 줄지 않는다라는 것에 가장 이제 다들 공감을 했고, 그래서 애초에 모든 공사가 설계 발주되는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가장 중심으로 시공이 중심이 아닌 안전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들이 짜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발주에서부터 이 안전하게 작업이 되기 위한 적정한 공사 기간, 그리고 공사 기간에 따른 또 적정한 공사 비용, 이것이 제대로 발주에서부터 마련돼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가장 핵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우리 전체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련된 법이 소위 아시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우리 건설 현장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좀 한계들이 있었는데 거의 시공 단계, 실제로 현장에서의 소위 원청과 하청이라고 불리는 시공사들,
건설사들의 실질적인 작업 행위 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면 그 위에 단계, 이제는 시공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위에 감리, 그 다음에 발주 설계, 이런 애초에 처음 단계부터 시공사를 뛰어넘는 그 밑단계부터 전체 이 건설 관계자들이 어떻게 자기 역할과 의무 그리고 책임을 다할 거냐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가장 좀 특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발주, 설계, 감리,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원하청, 시공사, 그리고 건설 노동자, 실제 작업을 하는 건설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각자들이 어떤 안전을 가장 중심으로 한 작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준공까지 어떤 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줄 거냐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담고 있는 것이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각각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이제 발주자입니다. 발주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급 보통 이제 여기 관에서 발주하는 여기는 이제 발주처가 되겠죠. 발주처 아니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발주 그냥 시행사 이렇게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의 책임들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안전을 가장 중심으로 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처음부터 이제 준공까지, 착공부터 준공까지, 그래서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발주에서부터 산정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반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그동안 모든 우리나라의 법들이, 건설 현장 관련된 법들이 대부분 이제 관급에만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민간은 뭐 시장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민간인 알아서 하는 거다. 민간 발주 현장은 뭐 이렇게가 지금 대부분의 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다른 법들은 모르더라도 이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관급 현장, 뭐 민간 현장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관급 민간 상관없이 뭐 전체 현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라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공자 책임에 대해, 시공자라고 하면 통상 국민들 알고 계시는 이제 원청 건설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안전 책임에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실제로 많은 사고들이 산재사고, 중대재해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원청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의 그 많은 하청업체들 그리고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한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컨트롤 타워,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원청인 거죠. 근데 실제 사고가 나고 나서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보건법으로나 산재 사망사고 났을 때 죄는 항상 거의 하청업체가 지었습니다. 실제 공사를 지시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 실제 작업 지시를 하는 하청업체가 모든 그 책임들을 가져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만약에 원청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 현장 내에서 실제 업무 담당자가 거의 거의 원청업체에서는 거의 말단이죠. 이것도 뭐 본사 정직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계약직, 거의 현장에만 고용되는 뭐 계약직 아니면 현채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또 주로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원청이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청의 이번 한익스프레스 작년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주 한익스프레스가 있고 시공사 원청이었던 건우라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마무리 공정을 하던 한 8개, 9개 정도의 하청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밑에는 또 불법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또 두세 차례 또 되면서 한 8, 9개 업체가 그 지하 공간에서 각각의 보이지도 않는 밀실된 그 지하 공간에서 수십 명이 각자의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전기가 발생이 되고 우레탄 폼을 통해서 유전기가 발생이 되고 꽉 차고 지하다 보니까 빠져나갈 공간이 없고, 근데 그런 꽉 차 있는 속에서 옆에서 한쪽에서는 또 다른 업체 노동자들이 또 용접 작업을 또 하고 있고, 각자가 각 하청업체의 각 개개 직종의 노동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자기 업무를 합니다.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나서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는 원청이 알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 원청이 알 수 있고, 그리고 현장 내에 그 전체 공사 감독하는 감리가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청업체도 알지 못하고 그 실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더욱더 알 수가 없죠. 누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청, 실질적으로 원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작동되지 않으면은 이런 하익스프레스 같은 사고는 계속해서 재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청에서의 안전 책임들을 명확하게 더 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원래 원안에서 재발의가 좀 되는 과정에서 조금 후퇴된 부분이 일부 좀 있기는 합니다. 원래 모든 안전시설물들을 원청이 직접 다 설치하고 설치를 해라 라는 거. 그동안 하청업체한테 다 맡겨줬었는데 이것을 원청이 직접 해라 라는 부분들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재발의가 되면서 하청업체 너무 원청한테 하고 하청업체가 거의 이제 책임을 거의 좀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하청도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것이 또 하청인데 하청에 대한 역할들도 일정 정도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좀 같이 되면서 이제 이 한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사고, 이 폭발 사고나 공통 작업을 하면 같이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폭발 사고라든지 화재 사고, 아니면은 2018년도 부산의 부산 LCT의 추락 사고로 인해서 4명의 노동자가 죽었던 사고 같이 상부에서 위험한 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하부에서 또 다른 노동자들이 또 위에서 무슨 작업이 되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또 깔려 죽는, 떨어져 죽고 깔려 죽는 상하 동시 작업이 위험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금지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업체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예로 들면 건축물의 이제 비계, 우리 작업 발판, 안전 발판이라고 하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안전 가설물 발판과 안전 난간을 이것은 목수도 사용을 하고 철근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변출공도 사용을 하고 여러 직종들이 이 똑같은 비계, 하나의 비계를 가지고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공정에서 함께 사용하는 안전시설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책임져라 라는 부분들로서 법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CEO 책무입니다. CEO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하면서 이 부분들 많이 이야기됐었는데요. 대표자가 직접 안전관리에 보고를 받고 직접 안전하게 작업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전 책임들을 CEO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든지 우리 사회가 또 기업 문화 또한 마찬가지로 소위 요즘 삼성 항상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 많이 합니다. CEO 한 명이 없으면은 뭐가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EO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사회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기업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CEO가 직접 거의 하는 이런 기업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죽고 다치는 사고의 원인,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이제 정권의 경영권과 그 다음에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그 CEO가 가장 제대로 자기가 본분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CEO가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지는, 그래서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직접 CEO, 경영진이 돌아보는 그런 안전을 중심으로 한 경영,
이렇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CEO의 책임들을 명확하게 이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 그다음에 이제 감리입니다. 설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공사가 처음 뭐 소위 이제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도 있지만 설계 도면부터 해서 실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계획들을 설계를 하는 것이 바로 설계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 건지 준공까지를 그림을 그리면서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을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그게 뭐 발주처 아니면 시행사에 이렇게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이 마련되고 이렇게가 진행이 돼야 안전하게 사고 안 나게 작업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계 단계부터 설계 도서에 이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설계에 따라서 이제 설계회사에서 만들어낸 이 설계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원청 시공사가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작업이 되는지, 그 다음에 부실 시공이 없는지, 그래서 뭐 철근, 뭐 이전에 뭐 요즘 뭐 삼풍백화점 뭐 전 26년 전 그 이야기도 하고 뭐 성수대교 이야기도 하지만 뭐 철근을 빼먹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주 기둥 하중을 받치 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기둥을 몇 개를 없애고 그리고 아니면 줄이고 그래서 공사비를 아끼고 자재비를 아끼고 이렇게 했던, 그로 인해서 수많은 수백 명의 노동 일반 국민들이 죽었던 삼풍백화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감리가 현장에서 시공사는 어떻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제 불법 부실 시공도 했고 자재를 빼먹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책임을 도저히 지지 않는 그렇게 작업을 시켰다면, 이런 시공사 원청의 이 부도덕한 부분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항상 관리 감독하는 역할, 현장의 눈이 되는 역할로서 감리가 제대로 그 권한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감리는 실제 시공사 원청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를 거의 하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건설사 출신의 은퇴한 하신 분들이 감리 업체를 차려서 또 자기가 근무했던 그 시공사에 우리 감리 업체 좀 선정을 해달라 이렇게 또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는 시공사 원청이 또 자기를 관리 감독해야 될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이 최근까지의 우리나라의 구조였습니다. 자기들을 업체를 선정해주고 자기들한테 소위 이제 월급을 주는, 일종의 월급을 주는 게 건설사가 자기들에게 월급을 주는 구조, 이상한 구조죠. 자기들 월급을 주는 업체를 감리들이 어떻게 지적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많은 현실이었고,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감리가 현장에서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명확하게 이게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 개선 조치가 되고 나서 다시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감리의 의무, 권한으로서 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위험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감리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이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감리의 정당한 작업 지시, 그다음 작업 중지 명령이나 이런 걸 했음에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인허가 기관이나 지자체라든지 이런 인허가 기관의 발주처에 이렇게 다시 이제 보고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 또 감리도 거기에 따른 제대로 관리 감독 권한을 주는 만큼 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에 또 중대에 발생됐을 때는 또 감리도
그에 대한 또 상응한 또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까지, 이런 것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노동자들이죠. 어떤 이제 노동자들도 실제로 우리가 잘하면 사실 안 다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뭐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작업시간 내내 8시간, 9시간 동안 작업시간 내내 긴장 상태로 있을 수가 없겠죠.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여름, 폭염, 정신도 사실은 많이 이제 힘들고, 지쳐서 힘도 이제 일하기도 많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어디 위험이 있으면서 위험을 피해가면서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전시설이나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내가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구조들을 현장이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노동자가 우리도 좀 덥다 보니까 안전모를 좀 벗는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에 의해서 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개구부 이런 것들을 임의로 제거를 만약에 했으면 다시 또 제대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다른 노동자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노동자들도 실제로 안전에 대한 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 책무 이 부분들도 좀 담겨 있다. 근데 애초에 원래 원안은 안전을 조금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작업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래 원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업 배제라는 것은 일종의 잘못 해석이 되면 건설사들이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주로 보면 일용직이지 않습니까? 일용직인데 물론 일용이라고 해서 뭐 매일매일 뭐 하기보다 목수 같은 경우는 한 몇 달 같이 쭉 공정에 같이 일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근데 이 안전수칙 잠깐 안 됐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고로 일종의 이제 부당 해고나 아니면 좀 과한 징계나 뭐 이 정도가 될 수 경고라든지 다음에 그게 주의해서 안 되도록 이렇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이게 뭐 해고가 될 수 있는 해고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부당해고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과한 징계. 그래서 이것은 그 해당 위험한 작업 상황에서의 일시 작업 배제로 이거는 좀 수정이 지금 돼서 재발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애초에 또 뭐 우리가 우리 노동자의 과실도 뭐 없지는 않겠죠. 모든 사고에서 우리 노동자의 과실도 일정 있는 사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명백한 우리 노동자의 이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원래 애초에 원한 법안은 산재보험료를 개인 과실에 따라서 산재보험료를 삭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원래 원안이 있었습니다. 안을 올렸는데 저희 노동계에서는 그 부분도 좀 많은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의무보험인 산재보험 이것은 사회보험이고 의무보험이죠 국가에. 산재보험의 가장 기본 원칙은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 그렇다고 해서 뭐 무과실 책임을 안 묻는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하라라는 건 아니겠죠.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내가 다치려고 다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죽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해서 다치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 그 노동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 재활을 해서 현장에 다시금 산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휴업급여 그 기간 동안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으로서 70% 자기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주는 것이 산재보험이죠. 그래서 이미 70%로 주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책임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이 산재보험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재보험법을 좀 뛰어넘어서 이 건설에만 삭감을 하겠다 라는 것들은 기본 산재보험 취지도 맞지 않고, 그럼 산재보험 자체를 다 고쳐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건설 현장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일용으로 지금 분류가 됐기 때문에 한 달 건설 근로 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일반 노동자들은 자기 월급의 70%를 실업급여로 받으면,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한 달 평균 30일 만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22.3일 정도를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73% 정도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임금의 70%를 산재로 받고, 그 70%에서 또 다시금 73%를 곱해서 22.3일치만 저희들이 받는 형태. 그래서 51%, 현재로도 우리가 51%만 내 일당에서 51%의 부분만 실업급여, 휴업급여로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산업보다, 다른 월급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퍼센테이지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마저도 산재보험법을 어겨가면서 이제 줄이겠다. 이것은 좀 도저히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반대가 있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재보험 삭감 부분은 이번 재발의에서 좀 빠지게 됐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여러 가지 형사처벌이라든지 행정처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설안전특별법이 이제 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업계가 이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계의 또 입장과 또 대변을 하는 지금 뭐 거대 야당이죠. 거대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 지금 재발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금 또 공청회 추진을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어떻든 지난 9월 11일 날 원래 원안이 발의가 되고 나서 8, 9개월 동안 공청회를 제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행돼야 될 공청회가 8, 9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건설업계와 이를 대변하는 정당에 의해서,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그 사이에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또 거의 한 200~300명 이상이 또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빠르게 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좀 더 없을 수 있도록, 줄여나갈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청회를 이제는 재발의가 됐기, 6월 16일부로 다시금 일부 수정해서 재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빨리 지금 개최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역할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를 진행하고 나면 상임위원회, 이제 소위원회부터 해서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까지 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래서 이제는 오롯이 이제 국회의 몫으로 공이 던져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로 이제 법안이 다시 재발이 올라갔고, 뭐 이제 이것을 다시 또 뭐 재발의할 일은 없어야 될 거고요, 없을 거고. 그래서 이 재발의된 안이 그대로 원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대국회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많은 이제 국회의원분들을 실제로 한 분 한 분 만나가면서 저희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지, 그리고 이번 광주 학동 참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이 안전의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한다는 것. 우리 뭐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 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형 타워, 사람이 직접 타서 운전하지 않는 이 소형 타워들이
여러 장비 결함들을 많이 가지. 그런데 이런 타워 크레인은 높이가 뭐 낮게는 50에서 100m, 200m, 150m까지도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잘못해서 넘어가거나 하면 우리 인도를 덮치고 도로를 덮쳐서 우리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죽고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들이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제대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시민과 국민들의 안전까지도 같이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는 뭐 울산이나 여수나 이런 화학단지에서는 잘못해서 폭발 사고가 작업 중에 제대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폭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럼으로써 인근 많은 민가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항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가 자기 밥그릇 싸움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구조, 그리고 어떤 정치나 정치인들이, 어떤 정당들이 우리 자기의 딜을 후원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정치 정략적인, 당리당략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를 줄여내고, 그리고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그나마 가장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구나가 지금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서 이 건설안전특별법 바로 조기에 빠르게 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